늙어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7가지. 첫째, 병원에서 먼 시골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십니다. 시골에 내려가 텃밭 가꾸고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그리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접근성입니다. 병원까지 차로 1시간, 응급실까지 2시간 걸리는 곳이라면 작은 질환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가슴 통증이 찾아왔을 때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하면 치명적이 될 수 있죠. 젊을 때는 몰라도 노후에는 병원 가까이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둘째, 무턱대고 들어가는 값비싼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시설도 좋고 식사와 돌봄도 체계적이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면 숨겨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입주금은 억 단위, 매달 생활비는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해도 오래 살면 결국 모아둔 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생활비 부담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재정 능력에 맞지 않는 선택은 노후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관리되지 않는 낡은 시골 주택입니다. 은퇴 후 고향 집이나 시골 땅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집은 오래되어 단열이 약하고 겨울엔 난방비가 폭탄처럼 나오며 여름엔 벌레와 곰팡이가 집안을 뒤덮습니다. 집을 관리하려면 손이 많이 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따라주지 않죠. 결국 집은 집대로 무너지고 본인은 더 고생만 하게 됩니다. 시골집은 추억은 좋지만 현실의 노후 거주지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의료시설이 없는 외딴 마을입니다. 시골에도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딴 지역은 응급차가 들어오기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산골이나 섬마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무서운 건 고립된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넘어져도 주변에 도와줄 이웃이 없고 급히 병원을 가고 싶어도 교통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이런 곳에 살면 외로움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식 집에 오래 눌러 앉는 생활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부모가 함께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 사소한 갈등이 생기고 손주를 돌보는 문제로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부모는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식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멀리 있을수록 정이 깊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 집에 잠깐 머무는 건 좋지만 눌러 앉는 건 결국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여섯째, 과거 인연만 붙잡는 고향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 때문에 옛 친구들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고향 모임에 자주 나가며 옛 추억을 나누곤 하죠. 하지만 이런 모임이 잦아지면 술자리가 반복되고 쓸데없는 허세 경쟁이 붙기도 합니다. 결국 지갑만 가벼워지고 몸과 마음은 더 지칩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지 현재를 메우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의 건강과 재정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일곱째, 시설이 열악한 저가 요양원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해서 무턱대고 싼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생관리가 소홀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작은 감기 하나도 치명적인데 이런 환경에서는 병이 번지기 쉽습니다. 요양원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시설 상태, 의료 인력, 프로그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의 삶은 어디를 가야 하느냐만큼이나 어디를 피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3가지입니다. 의료 접근성, 경제적 여유, 그리고 인간관계의 균형. 잘못된 장소 선택은 평생 쌓아온 노후의 평안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피해야 할 곳을 피하는 지혜, 그것이 곧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의 비밀입니다.